안녕하세요. 김홍신 작가님의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을 맛있게 소개해드리는 책익지라 이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작가와의 만남이 펼쳐지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7시부터는 네이버 V앱으로도 같이 생중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김홍신 작가님의 새 책 바람으로 그린 그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벌써 자리를 메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작가님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작가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김홍신 작가님은 1981년 인간시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소설, 국민 작가님이신데요. 네, 그 이후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다시 소설을 집필하시면서 여러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오늘 따뜻한 사랑 이야기 바람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오늘 김홍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예, 글 쓰는 재미에 빠져서 근데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이 영혼을 파먹는 거고 자기 영혼을 파먹다 못하면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작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인데 그 상처를 치유하면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는 건데 그동안은 뭐 강연 또 이 활자 중독 때문에 늘 그 읽는 것에 빠져 있고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안 불러줘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블랙리스트였더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그 가슴 아픈 걸 함께 시대와 겪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올라갔을 때 신문에 났을 때 참 행복했어요. 정말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블랙리스트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할 정도로 이게 우리 시대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 제가 예전 사진이랑 댓글도 인터넷에도 작가님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다. 너무 이렇게 또 사랑 소설을 들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로맨티스트처럼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지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본래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중간에 네. 정치를 하면서 좀 얼굴이 변했고 그다음에 그 대발해라는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는데요. 12,000장을 3년간 두문불출하고 쓰면서 얼굴도 변형이 되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목 마비가 오고 허리 협착 오고 그다음에 요로결석도 오고 그러니까 온갖 병을 앓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분위기가 변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사랑 소설을 쓰니까 좀 평온해진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워낙 또 진짜 좋았지만 너무 따뜻한 인상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본래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 몸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제일 빨리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은 가장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오늘 소설, 이 새로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책 읽지라라는 채널에서 책을 쉽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책 읽지라 스타일로 오늘 책 소개를 한번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선생님. 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성당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명을 써요. 남자 주인공인 리노는 19살 고등학생이고요. 손이 귀한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꿈꿨는데 하라는 그 신앙심은 안 기르고 성당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는 7살 연상의 누나 모니카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노가 신학대학이 아니라 어머니는 의대에 가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모니카에게 우리 리노가 의대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리노가 모니카를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요. 근데 이제 모니카를 사랑하는 리노는 어느 날 눈썹을 다 밀고 나타나서 모니카에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갈게. 누나라고도 안 해요. 모니카. 이렇게 하는 말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대신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니카도 리노를 사랑하는데요. 7살 연하니까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니카에게는 좀 더 어린 시절에 한번 파혼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혼했던 전에 약혼남이 좀 요새 말로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 모니카를 자꾸 찾아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또 용서를 빌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헤어졌지만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모니카의 삶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런 가운데 7살 연상 연하인 모니카와 리노가 어떤 이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일생이 맞닿은 애틋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펼쳐집니다. 선생님, 제가 작품 소개를 잘 했나요? 예, 너무 정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저한테. 자전적 소설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부분에는 제 어릴 때 경험, 제가 신학대학, 가톨릭 신학대학 가려고 했고 의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 고등학교 3학년 때 7살 연상의 유치원 선생님을 좋아했고 선생님 이기셨구나.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근데 제가 친구가 워낙 지금도 많지만은 저를 불러내니까 아버지 그 면도칼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말하자면 허리띠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걸 갖고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오른쪽 눈썹을 뱉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 눈썹을 또 했더니 옛날 말로 왜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그랬죠. 네. 분위기가 꼭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이 모니카가 성냥을 켰다가 검댕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눈썹을 자르면은요 한 달이면 머리칼처럼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100일이 가도 눈썹은 제 크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머리카락은 달라요. 네. 근데 친구들이 부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가는데 근데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붕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창고를 붙여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앞가진기라는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빨간 걸로 붙이고 어디 다친 척하고. 그랬더니 저를 이제 목장으로 데려가서 한 달 동안 다 큰 남녀가 목장에서 한 달 동안 방이 한 칸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달간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이 말하자면 제 인생에서 가장 깊게 사랑했는데 정말 육체적인 것은 없었고 오직 제 이마에 한 번, 볼에 한 번,
콧등에 한 번 뽀뽀해 준 게 답니다. 네. 그게 선생님 얘기셨군요. 거기까지는. 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픽션이죠. 만들었죠. 아. 음. 너무 그게 더 야한 것 같아요. 더 애틋하고 네 그렇게 근데 느껴지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음. 지극한가. 지금 떠나셨지만은 음. 모니카가 맨 마지막에 우리 집에 시집 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네. 왔다가 밤에 떠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녀에게 네. 지금 생각해도요 우리 어머니다워요. 어. 쟤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날 못 가요. 못 가고 우리 방에서 네. 둘이 밤새 울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떠지더만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앞부분의 사랑을 정말로 무엇인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참 사실 이게 사랑이야기여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예전에는 좀 연상 연하가 어려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경험대로 7살인데 요즘은 사실 연상 연하 커플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연상 연하여서 헤어져야 될 만큼 연상 연하 커플이 사랑을 이루기 어려웠는지 궁금했어요. 여기 아마 오신 분들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그 시절에는 동갑나기도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동갑나이면 나이를 속이고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그 동급생 커플 결혼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적어도 2~3살이나 1살이나 무조건 위에여야 되고 여성이 아래였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자가 7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집안이 난리가 날 일이에요. 참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왜 연상 연하가 가능해졌을까요? 요즘은 사실 연상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건강 상태가 한국인이 빨리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의 그 멀티 구조, 정신적 이 여성들이 멀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남성은 심플 구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화장품 쓰시면은 스킨은 빨리 없어지고 로션은 꼭 남죠. 네. 그래서 후반전에 로션을 좀 많이 써요. 네. 그래도 남아서 스킨을 같은 제품을 사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킨은 남성 같은 구조고 멀티 구조는 여성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 나이가 많고 남성이 적다는 건 어쩌면은 이 정신 연령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연상도 용인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아마 여성이 젊은 사람 들고 사는 시대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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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소설의 이 배경은 한 80년대쯤이라고.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요. 경험은 80년대가 아니죠.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80년대로 옮겨놓은 거죠. 네. 옮겨놓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옮기지 않으면은 옛날 얘기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80년대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죠. 네. 네. 시대 배경을. 네. 근데 사실 80년대면 그렇게 오래된 옛날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읽다 보면 약간 요즘 세대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 게 많구나. 예를 들면 여기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을 갖는 며느리라든지 또 자기의 아픈 과거를 남편한테 숨기려고 어떻게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정말 요즘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그 80년대인데 네. 그런 변화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행금지 있었죠? 그 밤에 12시 넘으면 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전 가진 집이 얼마 없었어요. 전부 흑백이었고 칼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외국을 가려면 그 중앙정보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써야 겨우 외국에 갈 정도였고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 자기 과거를 말할 수가 없고 시집 갈 때 되면 일기장을 다 불태워야 되고 옛날 사진 있으면 남자랑 찍은 사진 있으면 잘라내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그게 불과 30여 년 전에. 네. 예.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빨리 좋게 문화적 그 발전의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 요즘 10대들은 고백할 때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나 너 좋아하냐? 이러고 문자 보내는 게 요즘의 유행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또 빠르고 단도직입적이고 그냥 1이면 1이라고 딱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즘 세대들을 보면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세대가 참 부러워요. 저들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고 요즘 남녀들이 만나면 그런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헤어진 애가 싹수가 없어서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시절은 그걸 할 수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만큼 그 닫힌 사회, 갇힌 사회였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기 표현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건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표현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자유, 네. 그거는 인간이 그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지름길이 바로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맘 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막 애들 보면 그렇게 막 사랑을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막 옮겨 타다 보면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교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접촉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네.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해요. 제발 네. 만나면 네. 이제 새로 이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는 해라. 내 인생에서 네가 마지막이고 네가 최초다. 너만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면 또 그렇게 해라. 그걸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매번 처음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요즘 속된 말로 막 꼰대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 진짜 하나도 그렇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좀 젊은 친구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손자가 빨리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3년 이상 절대 아이를 낳지 말고 놀러 다녀라. 명절 때도 우리 집 오지 말고 진짜요? 둘이 놀러 가라. 파격적인데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평생 글 쓰느라고 못 놀아봤기 때문에 놀아라. 근데 진짜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약간 섭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째 되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생활을 가져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는 자기 생활을 못 가졌어요. 네. 한국인은 노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놀아본 적도 없고 놀면 나쁜 인간이고 놀면은 스스로 죄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놀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애절하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못 놀아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죽기 전에 한 10수년간 전부 한국인은 병자로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노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이 들어서 병자로 병상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걸 피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노르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그냥 마음이라도 일단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이거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결국은 사랑하는데 왜 떠나보내야 될까? 그 어렸을 때 전 이런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니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리노에게 나 시집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그래서 요즘이라면 사랑하면 딱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가장 궁금했어요. 물론 그 사랑은 쟁취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쟁취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거나 무슨 뭐를 했다면 아마 이 소설을 쓸 수도 없었고 아마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그냥 흘러버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절해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만약 그녀랑 내가 나이를 뛰어넘어서 결혼을 했다면 지금 행복할까? 안 한 것이 그녀도 저도 오히려 그 추억을 잘 쟁여놓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지금 리노 그 17살, 18살의 리노다. 그러면 그렇게 떠나 보내줄까요? 아니면 지금 잡을까요? 같으면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 시절은 세상이 이미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그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기구한 삶, 그녀의 삶이 특히 좀 기구해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자기 직장까지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뭐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뭐 버림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까? 소설에서만 일어날까? 또 선생님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에서 나온 거 보셨던 건지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 시절에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고통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털어낼 수도 없고 그런 한국의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첩을 얻어줘서 아들 낳는 꼴을 봐야 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고 이제 여성이 과거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 쥐어 살고 그게 인간의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그 억압이었죠. 그 휴머니즘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소설에서는요 왜 그게 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동화 작가가 글을 참 잘 쓰는 분인데 책이 안 팔려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책에는 악당이 없잖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 구성 요건에는 안타고니스트, 악역과
프로타고니스트 선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이 다 선역이기 때문에 악역을 만들어야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녀를 시집 보낼 때 할 수 네. 없이 악당을 하나 만들어서 네. 시집을 가도록 이렇게 그 말하자면 문학적 상상력을 도입을 해서 없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아. 일부러. 아, 그리고 그 시대상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응용한 것이죠. 보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소설 중반에 그 리노가 모니카한테 전보를 보내는데 6글자를 딱 보내요. 천둥, 번개, 바람.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천둥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온 몸을 다 바쳐서 소리 지르는 거고, 번개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번개처럼 삽시에 달려가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바람은 자유롭게 세상 눈치 안 보고 우리 둘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네. 그 답장이죠. 네. 어, 어. 그러니까 모니카가 리노가 맨날 일기를 쓰는데 자기 일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모니카가 리노 일기장을 보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리노가 요렇게만 보내도 내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중간에 보내는데 어떤 막 이렇게 긴 편지보다 그 말로 딱 거기에 은유를 해서 내 사랑을 담아서 보낸다는 게 지금도 그런데 닭살이 착 돋았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이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남자들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의 사랑 전달 방식이 더 멋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절은 백색 전화라고 그래서 전화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그 자기 마음을 전할 때 전보를 글자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전보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축약해서 10자 이내로 해야 됐거든요. 이게 기본료니까. 네. 그런데다가 더 내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딱 몰래 훔쳐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녀만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죠. 그 시절을 그녀에게 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의미죠. 그게. 그 부분도 실제로 그 목장에서 선생님의 그것도 경험이에요? 실제로 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기를 참 오랫동안 썼는데요. 네. 일기책을 일기 쓴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참고서 네. 뒤를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싸거든요. 그 달력고 속에다가 네. 일기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두툼한 게 아니고 공책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네. 일기를 쓰는 걸 거기다가 몰래 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녀가 제 일기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내가 글을 얼마나 좋아하고 애절한지를 절절하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편지가 되네요.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분한 것이 왜 그런 걸 다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왜 없애셨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이사 다니고 뭐 집안에 불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사모님 볼까봐 없애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요, 네. 그 아이 엄마 만났을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친 듯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이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얘기해야만. 네. 근데 더군다나 떳떳했던 것이 두 사람의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그 육체적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여기에서 정말 좋은 건 요즘에 막 그런 직접적인 막 벽에 밀어붙이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되게 애절한 구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던 구절을 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리노가 사랑을 고백한 날 사랑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니카만 보면 내 모든 것이 흔들려서 어지러워서 용광로에 풍덩 빠져서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아서 무서워 라고 했을 때 나도 흔들렸다. 하마터면 나도 그래 라고 말할 뻔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사랑 고백이 절절했어요. 그래서 딱 여심을 저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우리 선생님은 진짜 로맨티스트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편은 남성의 일기고 2편은 여성이고 3편은 남성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 얘기 쓸 때는 좀 쉬워요. 근데 여성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여성 심리가 이럴까? 이런 그 걱정이 많이 들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 여성 제자들의 힘을 좀 빌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옛날에 아침 그 여성 프로그램 방송을 진행할 때 네. 편지를 많이 받잖아요. 그 여성 심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좀 응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안 하고 근데 실제는 사랑을 했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낱말만 써먹지 않고 안 써먹으려니까 다른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여기 안에 있는 말이 제가 막 달달하게 녹으면서 가을이라 외로워지고 막 그랬는데요. 그 어느 그 선배 작가가요 소설책을 읽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칭찬을 한참 하고 끊었어요. 전화가 금방 또 오길래 잘못 눌렀구나. 받아가지고 잘못 누르셨네요.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할 말을 빼먹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단숨에 읽고 이건 김홍신이 쓴 게 아니고 김홍자를 빼고 신이 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소설에서 얘기를 확장해서 사랑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늘 사실 그 토크의 주제가 사랑 36.5도거든요. 작가의 말에 보면 벼락 같고 피레침 같이 단번에 감전되는 사랑이 금사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을 영혼의 창고에 쟁여두기 위해서는 사랑의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 36.5도라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36.5도 사랑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사랑할 때는 100도 1000도로 끌어올려요. 그래갖고 상대도 되고 나도 돼요. 그리고 상대도 상처가 나고 나도 상처가 나는데 결론은 이 사랑이 그 안온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랑의 온도는 36.5도 내 체온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하면 내가 36.5도로 맞추느냐 거기에 이제 진력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의 온도는 36.5도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선생님이 사회 문제나 막 이제 인간 시장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역사, 사회 이런 소설을 쓰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작은 단 한 번의 사랑, 거기서도 사랑 이야기고 이번에도 또 사랑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다루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종교, 철학, 사랑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죽음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분해하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원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사람의 주성분이 뭔가 생각했더니 결국 사랑이다. 네.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먹고 제대로 사랑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 소설은 정말 쓰고 싶거든요. 네. 사랑 그래서- 소설로 계속. 예.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녀석이 네. 취업할 때 왜 맨 마지막에 면접을 보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어떤 사람 같아요?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같죠? 네. 근데 최종 면접은 가장 중요한 면접이잖아요. 네. 총무이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이력서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김홍신, 네. 직업이 소설가니까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네. 왜요? 그랬더니 저 줄에서 주기로 했고 아. 어려서부터 용돈도 주고 밥도 많이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숨도 안 쉬고 즉각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게 저하고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을 뿐이에요. 네. 살아보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화하고 정리하고 수습하고 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과 용서죠.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의 타이틀을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네. 근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걸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썼어요. 그래서 이걸 제목은? 그게 주제죠. 아. 그리고 이 제목도 바람으로 그린 그림. 네. 바람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목을 쓴 것도 결국 그 바람의 네. 이미지를 어떻게 응용할까? 바람은 네 가지예요. 첫째가 자연으로 부는 바람, 네. 두 번째가 소망, 네. 세 번째가 여러분 실 새끼줄 한 바람, 이게 두 팔을 한 네. 바람. 네. 그러면 이 새끼줄 한 바람이면요 무슨 나무 단이든지 사람이든지 뭘 묶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은 한 바람이면은 옷이 타개지거나 꼬매거나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네. 한 바람이면 충분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 바람 핀다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바람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기 이중걸 같은 경우는 악당인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네. 아, 아까 그냥 선생님 말 듣다가 딱 생각난 건데 죽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쨌든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죽음이 저 멀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사랑이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점점 사랑의 가치가 희박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오락, 즐기고 놀고 쉬고 할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저 공부하고 직장만 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애절하고 안타깝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놀 네. 줄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네.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교수 수천 명보다 내 실력이 나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살으니까 사랑의 온도가 좀 낮아 보이고 다양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번 선택하면 그냥 꼼짝없이 그걸 선택해서 따라가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다양한 시절인데도 오히려 그 시절의 단순한 사랑보다 다양한 사랑이 실제는 훨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거요. 앞으로는. 네. 우리 어려서는요,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세상의 변화가 됐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될 때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고 저거 인간이 될까 그랬거든요. 저 인간 됐잖아요. 근데 쟤들은 또 우리 자식한테 또 그래요. 저거 인간이 될까? 근데 나보다 자식 세대는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우리보다 IQ만 좋고 피부만 좋고 키가 크고 두뇌가 좋고 잘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몇 배나 아이들이 개성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선생님 너무 막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준비한 질문 말고 막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이제 누구에게나 좀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는지 그 실제로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나 꼭 올까요? 예, 누구한테도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지리적 조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은 정착국가, 농경국가,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선가 만난 쪽, 속의 한쪽에서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넓어졌고 미국도 단숨에 갈 정도의 거리가 좁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하고도 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의 세상에서는 자칫하면은 그 진한 사랑이 안 올 것 같죠. 네. 그런데 실제는 사랑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말하자면 운명이니 숙명이니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사랑의 강도가 강하고 진하고 그다음에 더 용광로처럼 불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아직 운명을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제 운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숙해지면 하느님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태워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시절에 미친 듯이 용광로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진한 사랑을 왜 안 했던가, 이 생각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사랑을 했더라도.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이든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늙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지독하게 미친 듯이 나를 홀랑 태워서 없앨 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뭐냐 그러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여기 어머님이 크게 끄떡거리고 계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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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후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본래 이 소설 제목을 처음에는 사랑 멀미라고 정하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시골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요. 기차 시간이 남으니까 공무원이 저를 어디 안내해 줬냐면 그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자들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지금 억만가만이 팝콘이 동시에 터진 듯한 꽃밭에 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꽃멀미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사랑멀미다. 근데 멀미는 부정적 언어잖아요. 네. 멀미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전부요, 사랑멀미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미리 썼어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이걸 바꿨는데 이 제목이 훨씬 잘 정한 것 같았어요.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 훨씬 감각적으로 좋아 보여요. 네. 그 고은 선생님께서, 시인 고은 선생님께서 읽자마자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환상적이다. 제목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날 살맛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그 다른 거는 멀미하는 거 싫지만은 사랑은 멀미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막 멀미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랑해가지고 딱 결혼을 했어요. 한 3년이 지나면 그 멀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애틋한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30년, 60년을 같이 사랑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이요, 오늘 여기 오실 때 통장, 폐물, 인감도장 집에다 두고 오셨죠? 누굴 믿고요? 네. 이게 뭐냐면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본래 우리말에 사랑, 행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거 생긴 지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게 엘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낱말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있다 없다 할 때 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근데 딴 사람하고 살아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가 아니고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같이 늘 사는 사람에게는 갈등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남하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결국 갈등을 조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학적 사고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해요. 고슴도치는요, 이렇게 서로 바짝 붙으면 찔려서 물어뜯고 싸우고, 네. 떨어지면 썰렁해서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사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그 인간의 네. 모습 중에 하나죠. 아마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뭐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네. 아마 하늘에 있는 그 아내가
13년 반 전에 죽었어요. 아마 하늘에다가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저하고 안 산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면 지금도 작가님 마음은 사랑을 항상 이렇게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그 사랑 소설을 연달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현실로는 안 되니까 이걸로라도, 그죠? 글로라도 하고 싶은 욕구, 네. 이러니까 이걸 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에 대한 어. 그런 늘 갈망. 그렇죠. 네. 갈망, 애절함,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친구에게 책을 줬더니 네. 그 부인이 이게 사랑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무슨 놈의 사랑은 그 얘기를 하더니 읽고 나서 울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애절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나이에도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그 어머니는 사랑을 안 하고 계신가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을 해서요. 적어도 뭐 3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은 낱말로 보면은 사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신뢰, 네. 정, 네. 그다음에 그 사회가 주어진 얽힘, 네. 그다음에 분위기, 네. 그다음에 자식들과의 연대, 뭐 이런 것들로 그 얼버무려서 사는 것이지. 10년 이상 됐는데 뭐 그냥 뭐 맨날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고 뭐 이게 사는 게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스갯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네. 남편이 사랑한단 말을 하도 안 하니까 네. 왜 안 하냐고 짜증을 부인이 냈던 모양이에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27년 전에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안 했냐. 변함이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 그러더래요. 와. 왜 그만큼 특히 한국인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사실 너무 추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성공, 그 불안정한 사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이랑 같이 자꾸 우선순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이가 먹으면 다시 이렇게 사랑의 가치가 올라가나? 또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사실 되게 항상 많은 성과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때는 사랑은 그때도 중요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요. 그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 경우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주어진 숙제가 인생 숙제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안달을 하고 경쟁심이 경쟁 사회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추락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이 온도가 좀 내려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온도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100도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 밀착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고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네.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볼 때는 약해 보여요. 네. 근데 실제 두 사람 사이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선생님은 젊었을 때 바쁜 와중에도 사랑과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선순위가 있었나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글쟁이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연애 편지 대필해 준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그 시절만 해도 뭐 전화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뭔가 상대에게 나를 돋보이려면은 네. 멋지게 글을 써서 네. 그 감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글을 써요. 아침에 읽어보면은 못 붙여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또 써요. 네. 그렇게 자꾸 제대로 써질 때까지 아침에 읽어도 괜찮을 때까지 쓰다 보니까 문장력이 높아지는데 이 문장력은 순전히 제 노력의 문장도 있지만 네. 여기저기서 책과 시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계속 제 것처럼 응용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응용력이 결국 창의력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비밀이 하나 나왔네요. 선생님의 이 글 솜씨는 실력은 연애 편지에서 나왔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 모니카에게 쓴 네. 말하자면 일기요. 네. 그거는 오직 독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쓰겠어요. 그리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 틈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돼요, 이게. 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밤에 그녀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낱말을 이 안에 적용할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저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죠. 네네.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모니카 사랑해 이렇게 써놓을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일기처럼 쓰면서 그걸 또 돌려서 표현은 해야 되고 진짜 그래서 너무 멋진 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너무 멋진 소설이 또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도 많게 되고 뭐 옛날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 왜 했어요? 그러면 사랑해서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결혼했을까? 덕 보려고 한 거잖아요. 아주 면밀하게 보면은 그때 살다 보니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너무 주고 있는 거라고 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근데 부부는 해요. 이길 때까지.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부는 싸움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심판을 겸임해요. 그럼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요. 누가 하나 죽어야 그때서 승부가 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심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옳다는 전제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가 아니고 네.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 이걸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은 좀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좀 싱겁게 먹잖아요. 네. 그걸 서로 인정해야지. 네. 그렇죠? 하나는 좀 일찍 일어나고 하나는 좀 늦게 일어나고 하나는 양말을 거꾸로 벗고 네. 하나는 그걸 뒤집고 네. 다른 거지 틀리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서로 인정을 하면 이제 말하자면 순탄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순탄하지 않는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사실 상대방만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상대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을 안 해줄 거다. 나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상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한번 보세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100% 안다면 둘이 며칠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모를 때보다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해적선 선장이 전부 안대를 하고 있죠. 네. 왜 그래요? 눈을 다쳐서 두목이 겁주려고, 아니면은 그 멀리서도 두목을 알아보게 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탁 들어가면은 한 10분 정도 있어야 뭐 사물이 보여요. 근데 해적선 선장은요, 부하도 있고 남의 배를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래 기름으로 등을 겨우 켜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불이 나요. 그래서 깜깜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숨어있던 적이 칼로 찔르면 죽어요. 그 다음에 두목자리를 노리는 부두목들이 칼로 찔르면 죽어요. 근데 이 망막세포는요, 어두운 곳을 관장하는 세포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대를 빼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마주 봐야 되지만 마음의 눈은 반쯤 감고 살아야 돼요. 이게 현명한 삶이죠. 그리고 부부는 안대를 해야 돼요. 마음의 안대. 안대를 끼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걸 감수를 어느 정도 해야 함께 사는 것이지, 불편하지 않고 늘 너는 나한테만 맞춰라,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막 좋은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여쭤봐도 바로 그냥 즉문즉답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래 그래 이러면서 굉장히 몰입해 계시는데요. 네, 저는 지금 김홍신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람으로 그린 그림 그 신간 북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또 보시는 분들에게 중간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네이버 V 앱으로 생방송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먼저 일단 중간에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홍신 작가님은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당시와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바뀌었어요. 제들 때만 해도 연예인은 딴따라, 스포츠 스타는 헝그리맨. 그래서 알아주질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때 알아준 게 뭐냐면 지식인 중에 스타.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는 이어령 선생님, 우리 바로 앞에는 최인호 선배. 근데 쟤들 때는 이제 텔레비전이 아무래도 왕성하게 보여줄 때니까, 저는 인간시장이요, 81년에 이제 인간시장을 책을 9월 1일 날 책을 냈는데 10월 중순에 그 시절에 10만 부가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포니2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온 오토매틱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게 제가 운전면허증이 81년 10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스텔라라는 자동차를 또 한 대 사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인구, 경제력에 비해서 100만 부를 팔 수 있는 시대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학이 대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학은 안타깝게도 우리 마 선생님께서 스스로 떠날 만큼 척박한 문학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 예술인들이 정말로 그 삶에 지쳐서 가시밭길이나 늪을 걸어가는 듯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81년에 인간시장으로 저거 되고 나니까요, 어디 가든지 장관급 대우를 해줬어요. 공항에 가도,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벌써 서양,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미 그 예술에서 세속적 스타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정말 책이 너무 안 팔려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이나 어디 갔을 때 여행하면서 참 부러운 게 선진국에서 그 같이 여행을 해보면은 정말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진짜 남북 통일을 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제대로 하려면 그 독서 이것이 좀 그 전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신적 승화를 해야 된다. 이제 경제는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거의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사만 조금 가다듬으면 아마 남북 통일을 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국,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 소설, 문학 이쪽이 너무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또 더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소설, 문학을 들여다보면 다 외서가 되게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래서 한국 소설을 많이 못 읽고 있다가 선생님 소설 보면서 한국 소설에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행간, 그 다음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런 걸 오랜만에 정말 너무 느끼면서 이게 좀 많이 읽고 공유되고, 또 이런 가을날 많은 분들이 좀 소설을 읽으면서 메마른 가슴을 좀 다시 적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 무지하게 많았죠. 그 귀신들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좀비가 대체하고. 여러분, 저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빨리 발전해서 골목길까지 환해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인도, 네팔, 아프리카 밀림지대, 무슨 뭐 필리핀 저 아래쪽 민다나오 이런 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은요, 지금도 귀신, 도깨비 무지하게 많아요. 이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근데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경제는 발전했는데 내 정신이 자꾸 뭔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눅 들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 역사상 나는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내가 고급스럽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밝혀줘야 돼요. 근데 뭘로 밝혀줘요? 얼굴만 밝히면 안 돼요. 마음을 밝히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게 독서라는 거죠.
그죠? 네. 책을 한 권을 읽으면 나에게 괜찮은 스승 하나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V북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막 질문도 남겨주시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그레이스라는 분은 제 세례명은 그레이스인데요. 모니카와 리노의 사랑 이야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또 두 번째 질문은 작가님이 최근에 읽으신 책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깝깝해요. 왜냐하면은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책을 이렇게 해달라면은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과거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 DNA 보면 나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옛 것을 한 번쯤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연휴 같은데 네. 만약에 멀리 여행을 안 가신다면 임꺽정 같은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고유의 언어, 풍습,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묘한가를 벽초 선생께서 제대로 그려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구나. 네. 외국 작품만 뛰어난 게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예전에는 또 이렇게 긴 전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세 권만 넘어가도 잘 안 읽는데 조금 이렇게 연휴 동안에는 고전이나 좀 그런 전집들을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경려 선생님의 토지, 이것도 유심히 한 번쯤은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질문 드릴 분들 계세요?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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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가깝게 또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동안을 아직 유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활달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데 참 놀랐고요. 대담자와 굉장히 조화가 있게 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홍신 선생님께서 쓰신 바람으로 그린 그림에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뭐 실례입니다만은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들을 저 책 속에 다 실었느냐? 우리가 지금 느끼기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스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키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더라. 나이 든 내가 봐도 젊은 사람들 키스가. 그런데 그 키스가 사랑의 표현으로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사랑을 할 때 서양 사람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동양이 느껴온 그 정의 순진한 그런 사랑, 동양적인 사랑이 모델로 제시되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묻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렇게 어른이 되시면은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말하자면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변화를 맞춰 나가지 못하면 도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못한 걸 저 녀석들이 하는구나. 예쁘다. 이 서양식 그 사랑.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할 때 저도 좀 민망하긴 해요. 그러나 그걸 아름답게 봐주는 것이 이제 어른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점 도태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변화는 세상을 맞춰가는 말하자면 아름다운 행위다. 이렇게 보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키스를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웃으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나는 못했는데 니들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근사하게 사시는 겁니다. 네. 네, 우리들도 연애할 때 다 하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쟤들 때는 몰래 한 거죠. 그리고 숨어서 하고, 근데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개된 것에 관해서 더 열렬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저기 뒤쪽에 네. 예, 작가님 만나뵈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그 저 부모님이 너무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 대신 뵙게 돼서 너무 예, 안부 감사드립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예, 작가님 그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기성세대가 잘 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잘 논다는 것에 부모님을 보면 시간이 주어져도 잘 못 노세요. 어떻게 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노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못 노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 작가님은 그래서 어떻게 노는 것이 잘 노는 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기 즐거움을 가져야만 잘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습니까? 근데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출 때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돈 받고 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그건 노는 게 아니고 그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야 돼요. 여러분 양치질을 한번 오늘 밤에 해보세요. 3분 양치질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3분. 왜 근데 양치질을 3분 못 하는지 아세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노래방에 가서는요 1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해요. 그러면 노래방은 즐겁고 재밌어서, 양치질은 3분이 지루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양치질을 재밌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화장실에 음악 듣는 거 조그만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양치질 하기 전에 그걸 콩 눌러서 3분 이상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때 노래 끝날 때까지 배우던가 즐기던가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 3분 금방 가거든요. 그것처럼 자기 즐거움을 갖는 게 잘 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지지난주인가요? 대전 지방법원 그 법원장님이 초대를 해서 그 판사님들하고 직원들 특강을 하는데, 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글이 가장 잘 써집니까? 판사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판결문을 너무 오래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잘 쓰거든요. 근데 편지 한 장은 안 써진대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잘 써지고 느낌이 좋을 때 잘 써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감 전날 밤에 제일 써지거든. 제일 잘 써져요. 다급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판결문도요, 마감 전날 제일 잘 써진대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펑펑 놀다 써지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써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에 대해서 즐겁고 재밌게 노는 방법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놀아지지, 고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노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나를, 마음을 살짝 뒤집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글 쓰려면요 정말 지겨워요. 근데 그걸 지겹게 생각하면 제가 폭삭 늙거나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세상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시건방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이제 그런 것을 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루에 맥박 재보세요. 심장이 10만 번 뜁니다. 숨을 하루에 2만 번 쉬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고마워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 식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도록 수고한 많은 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은 음식 조금 상해도 탈이 안 나요. 그게 사람은 결국 육신을 끌고 가는 건 영혼이에요.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그걸 바꾸면 결국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 진짜 작가님 뭔가 말씀이 다 너무 되게 와닿아서 오늘 아침 저도 가서 이렇게 딱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들 올려주신 게 있는데 뉴스를 통해 작가님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 건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예, 후배가요 7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면 김홍신 문학관을 줘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작년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 논산에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김홍신 집필관이 올 11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에 김홍신 문학관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이제 글 쓰고 싶은 사람, 오늘 오신 분들도 누구라도 좋아요. 와서 나 글 쓰고 싶다 그러면 방을 그냥 드려요. 대신 밥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식당도 있고 해야 되니까 와서 맘 놓고 글을 쓸 수 있게 그런 방을 비롯해서 제가 글 쓰는 방, 그다음에 쉬는 방, 사랑방,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것들을 다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덕이 많은 거죠. 그렇게 수십억씩을 들여서 네. 제 이름을 딴 문학관을 져주는 후배가 생겨서 네.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집이 책이 많은데 이 책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질 못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책을 다 옮겨놓고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지금 편안하게 소박하게 글도 쓰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문학사상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죽는 날 저는 아직도 만년필을 쓰는데요. 만년필을 손에 들고 죽겠다. 원고지를 펴놓고 죽을 때 만년필을 손에 들고 죽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집이 이제 33년째 한 집에서 사는데 이제 마당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봄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면 와서 보면서 저보고 정원 손질 잘했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손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풀도 좀 뽑아주고 뭐 이랬을 뿐이에요. 우리 정원을 가꾼 것은 제가 아니고 햇볕, 빗물, 땅, 벌레, 바람이 키운 거예요. 저는 즐겼어요. 그것처럼 제가 김홍신 오늘에 있는 것은 결국 독자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저를 여기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그걸 갚는 방법은 결국 글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나이에도 계속 글을 쓸 것이고 죽는 날까지 쓰겠다는 각오죠. 네. 와. 진짜 내년에 이제 오픈할 김홍신 문학관이 되겠죠. 정말 꼭 가보고 싶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 작가님이 더욱 집중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실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글을 남기시는 건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람으로 그린 그림의 후속편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 누구나 다 한번 꿈꿔보는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가 얼마나 장엄한 민족사인가.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어요. 일제 식민지차, 그 다음에 중국의 모화 선비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잘못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얼마나 장엄한 민족이었는가,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을 뺏고 지배했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장엄한 혼을 제대로 그려보고 싶어요. 또 돌아가셨지만은 최인호 선배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인호 형은 인간 예술을 쓰고 저는 인간 붓다를 쓰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형은 그걸 못 쓰고 가셨고, 저는 앞으로 하여간 그 인간 붓다를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가려면은 명징하게 이 부정 부패를 징계하는 뜨거운 광화문 촛불을 뛰어넘는 그런 매서운 회초리의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에. 다시는 대한민국을 못 살게 말아먹고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서운 사회 비판적 글, 이런 것들을 계속 쓸 생각으로 지금 시놉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앞으로 나올 소설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가을 밤에 초가을이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선생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V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시청해주고 계세요. 이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초가을 밤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따뜻한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답글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에게 일일이 답신이나 고맙다는 걸 얼굴 보고 못하고 목소리로만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지만 뜨겁게 고마운 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오늘부터 100일간 이 방송을 봐주신 분, 함께 해주신 분들, 글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100일 동안, 저는 본래 가톨릭 신자지만은 매일 108배를 하거든요. 법륜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늘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100일간 기도를 하고 매일 밤 108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갑자기 선생님이랑 오늘부터 1일 이런 느낌인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김홍신 선생님이랑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선생님과 함께한 바람으로 그린 그림 북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김홍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